자,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 좀 가볼 텐데요. 선거제 얘기, 지금 정치권 굉장히 이 얘기로 시끌시끌합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패스트트랙, 하루 만에 덜컹. 선거제와 뭐 몇 가지 관련 법안들 같이 처리 패스트트랙으로 하자. 이렇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는데 하루 만에 덜컹이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 진통이 있다. 일단 진통의 가장 큰 이유는 선거제 합의 내용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한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다음 기사 보시죠. 이겁니다. 이게 이유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일단 비례대표를 늘리고요. 지역구를 줄이는 건데 이 지역구 줄이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발. 그렇습니다. 새 선거제 땐 서울에서는 7석을 줄여야 되고 영남 7석, 호남 6석을 줄여야지만 숫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지역 의원들 반발한다. 당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청도 4석, 부산 경기 3석, 대구, 대전, 울산, 강원도 1석씩 줄어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호남 의석 다수인 평화당 정치발전 조회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요, 지역구 조정을 할 때면요,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 갈등과 그 여러 가지 그 알력과 이런 모습들이요. 그런데 이 지역구를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정치권 어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충격적인 국민 무시 폭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선거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네, 배희정 전 의원님. 선거구제를 손질해야 되는 얘기는 참 오랫동안 나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처음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막상 이제 선거제를 개편할 때가 돼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거든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뭐 여야 4당 합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 이 부분 이거 간단하지 않겠는데요, 보니까요. 이게 일단 각 당 지도부는 합의를 했지만 그 안에 실제 의원들, 본인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는 의원들, 구체적으로 어제 지역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곳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게 쉽게 해결될까요? 아유, 쉽지 않죠. 당연히. 옛날에 과거에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사안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뭐 제가 비례대표 의원을 했기도 하고 지금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인구 하한이 한 15만 3천 명 정도 선, 그다음에 이제 상한이 한 30만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만 3천 여석의 부족한 유권자 수가 부족한 지역은 당장 우리 지역이 그렇죠. 당장 우리 지역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 부산 사상의 경우에는 그 선을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있게 일단 한숨을 돌리신 거네요.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선에 미달되시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아마 저도 정말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당장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원외 지역위원장이든 당연히 이건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사실 어려운 것이고요. 이걸 모르고 시작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부적으로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최종적으로 이 선관위 등을 거쳐서 어떻게 또 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첩첩산중인데요. 자르고 붙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합종 연행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를 어떻게 조금 더 국민들의 예. 이 투표 의사가 예. 의석에 반영되는 쪽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육지책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이제까지 좀 논의 과정에서 예. 여야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국민들과 교감하면서 예.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막바지에 이렇게 이제 몰려서 패스트트랙까지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좀 진통을 겪는 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역은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암호 같은 새 선거제 계산법.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할 천재 있나? 여기 뭐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방법이 이렇습니다. 저도 잘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간신히 알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일단 의석을 배정하고 연동률 맞춰 비례대표 수 계산한 뒤 6개 권역별로 나눠서 다시 배분하고 낙성자 위한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뭐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알겠지만 또 까먹습니다. 금방. 윤경호 의원님. 좀 복잡하게 된 게 권역 그러니까 50%를 떼내서 거기에 지역구와 예. 비례대표를 뭐 연동한다. 100% 연동제를 한다고 했다. 그게 그러면 아니고 쉽죠. 50%만 예. 또 적용을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쉽게 돼요. 예. 근데 그 다음에 6개 권역별을 갖다 붙이고 예. 석패율을 갖다 붙이니까 뭐 권역별로 또 정당 득표를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 오래 한 우리 이상원 앵커도 잘 모르겠다고 예.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꾸면요. 예. 이번에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또 선거법 유야무야 넘어가면 예. 그럼 또 다음 선거 직전에 또 선거법 고치는 척 하다가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 나오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 이러지 말고요.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이든 선거법 예. 개정이든 이런 거를 상시에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지 말고 예. 정말 공정하게 제3의 기관으로 만들어서 좀 항상 논의하고 항상 운영 가동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합리적인 안을 국회가 의결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어떨까. 그러지 다른 데 않으면 맡겨야지 국회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뭐 방법이 항상 없다, 이 나오는 말씀이신 것 얘기입니다. 같네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목전에 하는 척하다가 제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예. 국회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싫어하는 뭐 얘기지만 이런 내용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뭐 정치인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예.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예. 상충하니까 하는 척하다가 기존의 선거법대로 예. 그냥 가고 조금 바꾸고 말고 이러다 보면 정말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선거 연령 18세 이하 문제도 예.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안에 그러네. 엮여서. 이번에 그것도 합의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고쳐 나가는 그런 방식이 선거법에도 필요하다. 아무튼 이번에 합의한 이 선거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KT와 관련된 얘기가 또 계속 정치권에 나오고 있어요. 서울신문입니다. 검찰, 유력인 다수 청탁. KT 새노조, 황교안, 정가빈 아들도 의혹이다. 뭐 새 국면을 맡고 있는 거 아니냐. 김성태 의원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거론된 인물들, 황교안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축을 했고, 정가빈 의원은 노정부 때 입사했는데 무슨 소리냐, 압력 없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KT 새노조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이교환 변호사,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교환 변호사하고 양재열 변호사 각각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교환 변호사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되면서 당연한 어떤 절차를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가 그리고 되니까 만약에 지르는 예를 거다. 들어서 뭐 황교안 대표가 되면서 지지율이 안 높아진다든지 혹은 나중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되면 그대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아마도 뭐 지지율 문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조가 왜냐하면 제기하는 자체가 그 당시에 아들이 법무팀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때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럼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무조건 이름 같이 부르는 거 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양지열 변호사께 바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건지 아닌지 검찰이 지금 담당 전무를 구속했고 그 당시 명단이 나왔고 거기 명단 내에는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까지 서류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뭐 수사 결과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달빛 기행입니다. 어두운 밤, 궁궐에 은은한 빛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궐을 구경하는 듯한데요. 지난해 달빛 기행 기간 중 창덕궁의 모습입니다. 문화재청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창덕궁 달빛 기행을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반기는 4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반기는 8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인터넷으로 상반기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노익장입니다. 왼편에 중절모를 쓴 남성과 오른편에 검정 목폴라를 입은 남성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박상일, 최병일 어르신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한인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최근 로마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던 소매치기 일당을 뒤쫓았는데요. 순찰 중인 경찰과 함께 소매치기범을 붙잡았습니다. 노익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분들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천궁입니다. 푸른 하늘 위로 하얀색 연기를 내뿜으며 무언가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물체는 적의 항공기를 격추하는 용도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인데요. 어제 오전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천궁 유도탄 한 발이 정비 작업 중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공중 폭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해당 부대에서 사고조사반을 급파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저기 위험천만한 저렇게 미사일이 저렇게 발사되면 안 되죠. 저거는 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봐야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